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주 제3강 하겠습니다. 200교과서 254페이지 큰 6번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그리고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앞 시간에 요구 수익률은 이자율, 투자하면 돈이 묶이니까, 그리고 위험한 투자 대상이 있을 때는 위험한 만큼 이익이 더 나야 되는 위험 할증률,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인프레율. 그래서 그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요구 수익률은 리스크 프리미엄, 리스크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이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무위험 수익률, 이자율은 정부가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금융통화위원회 거쳐서 통제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 요소, 변수고, 그 다음에 그 인프레율, 통화량이 많아지면 인프레율이 커지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 오른 걸 인프레율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통화정책은 정부가 하기 때문에 그 인프레율도 통제 불가능 요소. 그러면 투자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 가능 요소는 위험한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위험 할증률만 그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수익률도 커져야 된다. 위험한 만큼 이익이 더 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가 있는데, 그 위험률이 커져서 수익이 더 나면 그 수익이 더 낮은 것이 유지되냐? 아니에요. 위험한 일이 발생하여 소멸됩니다. 이런 거를 상쇄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강원도 탄광 지역의 그 지하 갱도에서 광부가 일할 때는 평지에서 일할 때보다 임금을 더 높게 받지만은 실제로 위험한 일, 갱도가 붕괴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여 비용이 나가니까, 병원비라든가 사고 처리 비용이 나가니까 결국 임금을 많이 받지만 그 많이 받은 임금은 소멸된다는 거죠. 이런 걸 상쇄관계. 그 다음에 254페이지 위험, 수익률, 가치, 수급 관계. 위험이 커지면 보상하는 수익도 커진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치에는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가 있는데, 이런 관계들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255페이지 가로 3번에 우리는 이제 어떤 균형 상태가, 완전 경쟁에서는 수요 공급이 일치돼서 수요 가격, 공급 가격 일치된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돼서 균형 수락이 형성되는데, 이 균형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파괴되면 이제 다시 원위치로 균형이 회복이 되는데, 이걸 완전 경쟁 시장의 회복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255페이지 가로 3번에 만약 균형 관계를 파괴하는 수요 공급이 일치된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 가격이 올라요. 시장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그 공급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이 일치되고, 그 가로 4번에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 가치가 이제 커져요. 그러면 시장 가치가 커지면 투자를 안 해요. 안 하니까 다시 시장 가치가 떨어져요.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치가 되고, 또 수요가 많아져서 나간 돈, 부동산 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나가면 5억짜리가 7억 됐다. 그러면 유출원가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공급이 늘어나서 다시 시장 가격이 떨어져서 유출원가가 작아서 니꼬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유출원가와 유의부연가 관계는 바로 수능가 관계니까 수능가 영향을 주고, 그리고 유출원가가 유의부연가보다 크다는 얘기는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죠. 손해보고 있으니까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능보다 커서, 거꾸로 말하면
기대의 수익률이 요구수가 적어서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거죠. 꼭 나야 될 수익률이 20%인데 기대되는 건 지금 15%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5% 손해본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쭉 유지돼서 결국 가로 4번에 보시면 이렇게 균형이 파괴되면 파괴된 상황으로 있는 게 아니고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의 회복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위치로 원상태 균형이 파괴되기 전의 상태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 5번에 결국 순환가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1이 되고 기대의 수익률 요구성률이 같아진다. 우리는 그 3자 간의 관계에 수익성 지수가 1이면 유출원가와 유입원가 같아서 순환가가 0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순환가가 0일 때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는 같았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해하면 나머지는 같이 그 조건에 따라 붙으니까 그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55페이지 큰 8번에 위험, 수익의 산정과 의사결정. 위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위험. 그리고 또 수익의 뜻이 뭐냐. 야, 이 개념 얘기인데 가로 1번에 수익은 현재 투자하면 미래에 얻어지기 때문에 미래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확률에 의해서 파악해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할 때 전국에 따라서 곳에 따라서 비 오는 곳도 있고 안 오는 곳도 있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비 올 확률이 70%다 이렇게 말하면 전국에 에서 한 10군데가 있다면 7군데는 비 오고 3군데는 비 안 온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일기예보가 뭐 100% 맞는 게 아니고 확률이니까.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기대에 의해서 미래의 기대에 의해서 확률에 의해서 수익이 얼마나 얻어질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그 위험 뭐냐, 위험은 그 기대되는 수익에 대해서 그대로 나느냐 아니면 그걸 벗어나느냐, 이것을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중평균된 가로 1번에 기대소득에 대하여 벗어날 가능성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변동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한다. 자, 기대 평균 수익과 그 다음에 위험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평균 수익은 아까 확률에서 계산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위험은 통계학의 용어를 빌리면 그 표준 편차나 분산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쭉 써져 있는데, 그래서 기대 수익을 어떻게 계산하고 또 그 위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 문제를 그 교과서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출제든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개념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제 문제집 96페이지, 기출문제집 96페이지를 보시면 48번이 있어요. 기출문제집 96번 48번, 시장 상황별 추정 수익률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이고 분산은 얼마이냐. 22에 문제 나왔고 최근에도 나옵니다. 나오는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오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장 상황이 불황이면 수익률 10%, 근데 불황이 될 가능성은 확률 30%, 보통 경제 상황이 되면 수익률 20%, 보통 경제 상황의 확률은 40%, 그 다음에 호황이 되면은 수익률이 가장 높아서 30%, 그 다음에 호황이 될 가능성은 확률로 30%.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확률에 의해서 가중 평균에서 되기 때문에 확률이 높으면 그만큼 수익률의 그 가중치가 높아져요. 자, 그래서 그 해설을 보면 기대 수익률 불황일 때 10%, 10%의 가능성이 몇 퍼센트, 확률로 얼마냐, 30%. 그러니까 10%가 확실히 100% 발생되면 10%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가능성은 확률로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10% 곱하기 확률 30% 더하기 20%
곱하기 확률 40%. 왜 더해야 되냐? 지금 미래 상황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병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지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거는 병존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러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호환 30% 곱하기 확률 30%. 그래서 디코르면 20%가 된다. 그래 확률에 의해서 가중평균된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이게 20%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편차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분산으로 계산을 하고 그랬어요. 분산. 자, 우리는 퍼센트를 소수로 고칠 수 있고 소수를 퍼센트로 고칠 수 있는데 10%를 소수로 하면 0.1. 그래서 이제 제일 방법, 소수로 계산하는 방법. 뭐 소수로 해도 되고 퍼센트로 해도 결과는 같아요. 자, 분산. 지금 기대 수익률이 20%니까 0.2죠. 그런데 불황이 발생되면 그 10%가 적게 이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적게 나는 걸 마이너스로 표시하기 위해서 불황일 때 수익률을 앞에다 써요. 그래서 0.1 빼기 0.2 확률.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날 확률도 30%예요. 왜? 불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30%니까 차이가 날 가능성도 30%예요. 기대치와 차이가 날 가능성도. 그래서 30%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병존한다고 했어요. 미래는 이게 이렇게 벗어날 가능성도 이제 병존해요. 그래서 그 기대치가 20%인데 보통 경제 상황이면 수익률도 20%니까 20% 빼기 20% 그러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러스 그 호황이 되면 30% 0.3 기대치가 0.2 그러면 곱하기 확률 0.3. 그런데 이 제곱을 해놨어요. 제곱을 왜 하냐면 지금 칠판에 잠깐 써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제곱을 하면 지금 0.1이 불황이죠. 기대치 확률 30% 병존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날 가능성도 병존해요. 그 다음에 0.2 보통 경제 상황이면 이렇게 되고 확률 40% 호황이면 30% 이익이 나니까 0.3 빼기 기대치 0.2 곱하기 30%. 여기는 0이 돼버리니까 40% 곱해도 0이 될 것이고 보통 경제 상황은 여기는 빼면 마이너스 0.1이 돼요. 30%고 30% 곱으면 얼마요? 0.0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0.1이죠. 거기다가 30% 곱으면 플러스 얼마요? 0.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네요. 부호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0.03이 된다. 이걸 두 개 더해봐요. 얘는 0 돼버리면 빼버리고 두 개 더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플러스 0.03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데도 차이가 안 나는 경우로 되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걸 20%라고 기대치를 기대 수익률을 20%라고 했을 때 30% 나는 것도 기대치에서 벗어난 것이고 10% 나는 것도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걸 안 벗어난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가 상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도 결과 제곱은 마이너스도 여기 이제 제곱을 요거를 하고 얘를 나중에 해야 되니까 얘를 제곱하면 안 되고 얘를 제곱하면 이제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0.01이 된다. 또 얘를 원래 제곱하면 그러면 얘를 제곱하고 그러면 결국 얘를 제곱한다는 거죠. 0.01.
그러면 둘 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상계가 되지 않고 차이가 편차가 계산된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상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요. 이 제곱을 한 거를 분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계산해 보니까 분산의 결과가 얼마 나왔냐면 0.06이 나왔어요. 006. 이게 분산. 분산의 기호는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10% 차이 나면 10% 차이 났다고 그러지 왜 제곱을 하냐. 뭐 제곱하는 이유는 알겠다. 물론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 상계에 의해서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잘못 표시될까 싶어서 그렇다. 그건 이해되는데 현실하고 벗어나 있잖아요. 제곱법으로서. 아니 10% 차이 나는데 왜 제곱해보니까 10%가 아니고 0.01, 1% 차이 난 걸로 작아져버렸잖아요. 제곱하면 1%, 1보다 작은 숫자를 제곱하면 작아져요. 그래서 이 제곱한 것을 제곱하지 않은 원상태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시그마로 바꿔. 이게 표준 편차예요. 이게 표준 편차인데 그러면 얼마냐? 얘에다 제곱근을 씌워야 돼. 이렇게 0.006. 그렇게 되면 얘가 얼마냐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 0.07745 0.07745 0.07745는 0.006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산이고 표준 편차하고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기대 수익은 확률을 곱해 가지고 이렇게 가중 평균에서 낸다. 그리고 위험은 그 기대치에서 벗어날 것을 내는 건데 그 벗어날 가능성도 그 확률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왜냐면 뭐 불황이 발생된다. 그러면 불황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차이가 날 텐데 그 불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30%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률을 곱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해했을 줄로 알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